여러분, 요즘 삼성 반도체 아마 여기저기다가 진짜 투자를 많이 합니다. 뭐 미국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오스틴 공장에다가 엄청 투자를 하니까요. 테일러 시에도 지금 엄청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유럽 쪽에서도요. 반도체 공장 지어라 혹은 지어달라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협박도 하고요. 지어달라 하면서 애원도 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요. 이게 반도체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먹거리 뭐 삼성의 가장 큰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디인가 제대로 된 생산기지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여기에다가 대만, 일본까지 가세했고요. 유럽도 가세하는 중이거든요.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어딘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삼성은요. 그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마어마한 규모 뭐 710만 제곱미터라고 이야기해요.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요. 여기에다가 무려 말입니다. 총 투자액이 300조까지 투자한다고 합니다. 300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진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게다가 이게 으쌰으쌰 하는 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입니다. 이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조사까지도 계획까지도 완전히 끝내놨습니다. 300조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용인 남사읍이고요. 전체가 710만 부지입니다. 여기에 20년간 300조 원을 들여서 쉽게 말하면 대만의 TSMC가 가장 잘하는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공장을 5개를 짓고요. 그러면서 대만하고도 싸워보겠다. 적어도 말입니다. 20년간 이렇게 투자하고 나면 대만은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지도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SK하이닉스의 이천 공장과 연결을 시키고요. 또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연결이 되고요. 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화성 캠퍼스나 기흥 캠퍼스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기지는 대한민국이 된다. 이런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이런 것을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죽어간다. 제가 안타깝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왔는데 다행히 말입니다. 이런 발표가 나니까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300조를 투자하잖아요. 2043년까지. 그러면 뭐 기대 효과라는 게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 700조, 고용 유발 효과 160만 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이나 이거는 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거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입니다. 용인 남사읍의 땅입니다. 이 땅들이 이렇게 반도체 공장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말입니다. 저는 더 멋져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을 지켜나가야 되고 제조 강국을 지켜나가는 핵심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생산의 중심국이 되어야 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반도체 생산 중심국이 된다면 결국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큰 거를 지켜갈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정부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기업에게 뭘 해주겠다, 뭘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 진짜 모처럼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미래차 같은 경우도 95조 투자하겠다고 했죠.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하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중국에게 밀리고 있지만 여기 62조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62조. 그리고 2차 전지도 39조 투자하겠다.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3조 투자하겠다. 로봇은 1조 7천억 투자하겠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6대 첨단 산업이라는 걸 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정부 때 없었잖아요. 솔직히 없었어요. 뭐 반도체 한다고 하니까 반도체 하는 행사장에 가서 쇼하고 끝나고 수소자동차 한다니까 수소자동차 하는 데 가서 쇼하고 끝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들이 투자해라. 너네들이라 하면 좀 그런가요? 그러면 너무 관료적인 강압적인 냄새가 안 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부가 그만큼 뒤에서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대기업 특혜니 재벌 특혜니 이런 거 다 날려버리고 말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잘 나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제조 강국을 만들고 수출 강국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엿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제 국가라는 기본적인 어떤 모습 국가는 이래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발 대한민국에서 그 정치가 경제를 덮는 일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치가 경제를 덮어서 되겠습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뭐 좌파 우파 나눠서 싸운다는 것도 저는 웃긴다고 봐요. 아니 중국은 보세요. 국가가 심지어 공산당이 뒤에서 엄청나게 밀어제낍니다. 거기에 재벌 특혜란 말 나옵니까? 대기업 특혜란 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미국은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외 기업에까지도 세제 혜택 주고하면서 해외 기업들 공장들 지어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상황이 이럴진데 여러분 우리만 저 먼 나라 뭐 달나라도 아닌 것 같아요. 달나라 뒤에 어디 아무 데다 보이지 않는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에서 말입니다. 경제는 오롯이 경제여야 됩니다. 절대로 정치가 덮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정부 때부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절대로 경제는 정치가 덮어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경제는 오롯이 경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